제가 그냥 어렴풋이 느끼는 주군님의 이미지에서는 약간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이직을 하게 됐어요. 전직 때는 조금 신졸 때랑 좀 다른 게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준비하실 때? 일단 크게 다른 거는 중도 채용이기 때문에 그 입사하고 나서 그리고 이직을 본 회사들은 공통점이 물론 스킬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즉시 전력감을 뽑기 위해서 중도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반대로 단점은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가 많이 남아있는 거. 원래 제가 그저께 재택을 하고 있었는데 인쇄한 걸 까먹어가지고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인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너무 제가 힘든 부분인데 제가 폰이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일본인이면 10점 만점 10점이고 근데 제가 일본인이 아니니까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2점이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느끼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차별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에너지라는 특수한 업계이기 때문에 한국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서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제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 영업을 이제 저는 미래에 하고 싶은데 해외 영업을 할 때도 한국 출장을 갈 확률은 제로라는 거. 그게 조금 떨어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에너지 업계면은 한국도 워낙에 탄탄하니까 또 가스나 뭐 전기나 거의 프로젝트가 동남아 이쪽 위주로 좀 진행이 되나요, 그럼? 이제 그 에너지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가 많고,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그리고 유럽. 그래도 8점이면 미래에 지향하는 바 제외하고는 생활 자체는 정말 만족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거?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적이니까 좋게 말하면은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는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술 먹을 때 선배들도 우린 공무원이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적은 느낌?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쵸. 예, 그게 좀 힘든 케이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어렴풋이 느끼는 주군님의 이미지에서는 약간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아무래도.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이직이 결정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결정돼서 이제 올해 중반기부터 새로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공종업계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활용을 하고 싶고 한국 사람인데 저는 일본에서밖에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출장이든 아니면 주재원 베이스든 한국에서도 조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되게 중요한 산업이니까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관 분들도 한국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반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아마 저를 보내고 싶어 하시나 하면서 이제 저는 너무 좋죠. 땡큐입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러면은, 저희 뭐 약간 취업 얘기 계속 하는 김에, 전직 때는 조금 신졸 때랑 좀 다른 게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준비하실 때? 뭐 엔트리 시트 작성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면접도 뭔가 신입 때는 되게 포텐셜 위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캐리어 채용이라고 하면은 아마 전문성, 뭐 이렇게만 좀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것도 썰을 풀어주시면 되게 많은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다른 거는 중도 채용이기 때문에 그 입사하고 나서 자기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기본 베이스인 게 신입사원이랑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직을 본 회사들은 공통점이 물론 스킬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즉시 전력감을 뽑기 위해서 중도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킬이나 아니면은 실적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는데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잘 녹아들 수 있나 약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되게 많이 보는 걸 느꼈어요. 결국은 우리 회사에서의 조화, 뭐 아예 정신이라고 하긴 좀 너무 거창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거는 뭐 어느 이제 채용의 학렬에도 이제 개의치 않고 똑같은 것 같네요. 아까 중도 채용 말씀하셨을 때, 이제 중우님이 회사 측에서 나를 봤을 때 우리 조직에 잘 녹아들 것 같다. 이런 사람을 뽑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좀 어떤지 궁금해서 비슷한가요, 한국도? 가중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는 건 비슷한 것 같은 게, 뭐 당연히 스킬도 중요한데, 근데 혼자 돌아가는 업은 있잖아요. 개발도 그럴 거고, 영업도 당연히 팀으로 움직여야 될 거고. 근데 제가 느끼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조금 더 조직향의 이런 게 좀 일본이 강하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좀 더 스킬적인 면을 보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중치, 그러니까 한국에는 전문성을 좀 더 어필하고, 일본에서는 이 전문성도 있지만,
너네랑 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또 어필하는 차이 정도일 것 같아요. 영업 쪽이니까 조금 더 조직에 녹아들 수 있는가? 그런 게 좀 더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 반대로 자기 작업만, 프로젝트만 집중하면 되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 제일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조직에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는가는 뭐 한국, 일본 떠나서 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이거 좀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중우님이 처음에 이제 영업을 하셨다가 지금도 영업을 선호하신다라는 게 좀 궁금해서 어떤 점에서 영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고 그걸 계속 하고 싶으신지가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영업의 장점은 결과가 숫자로 남는 거? 내가 얼마 벌었다 이런 게 딱 나오니까 자기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워라밸적으로 봐도 이제 장점은 물론 이제 고객이랑 언제까지 자료를 줘야 되냐 약간 기일 같은 건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 조금 그걸 이제 여유롭게 제가 이제 한 달 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2, 3주 전이라든지 스케줄 정리를 잘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가족 행사나 아니면 친구 뭐 행사가 있을 때도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장기로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영업의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회계나 격리 쪽 분들은 월말이 항상 바쁘거나 아니면 월초가 항상 바쁘거나 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가족 행사가 있거나 한국에 뭐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제가 자유롭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사회생활 4년 차에 이제 이직까지 성공을 하셨는데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일본에 살아서 좋은 점, 반대로 불편한 점 이런 거 좀 궁금해요. 장단점 2개씩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사소한 거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다는 거. 근데 이거는 사소한 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공공 장소에서 매너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말은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줄을 안 선다거나 아니면 그냥 시끄럽게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일본은 두 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일봉이 아닌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는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느낀 거는 높은 분들도 저를 하대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는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거는 일본에서 일하면서 느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단점은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가 많이 남아있는 거. 그래서 고객 만나러 갈 때도 무조건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제가 그저께 재택을 하고 있었는데 인쇄한 걸 까먹어가지고 오후에 출근을 해가지고 인쇄를 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계약서도 다 종이를 뽑아야 되고 그런 게 뭐 지금 조금씩 전자 계약서로 바꿔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느리다는 점. 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건 좀 답답할 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너무 제가 힘든 부분인데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심해요. 근데 일본이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원래는 코가 막혀가지고 숨만 못 쉬었었는데 올해가 꽃가루가 엄청 심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눈이 간지럽더라고요. 눈도 붓고. 그래서 저는 약을 안 먹으면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게 단점인데 근데 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눈 닿으면 또 귀가 가렵기 시작하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귀 가려운 거 아니야 해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꽃가루 한 30년 차 되신 저 황생님, 제가 아는 한엔 꽃가루로 가장 약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귀가 간지럽나요? 이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귀가 간지러울 때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온 지 3년 차 때 발병하기 시작했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4년 차 돼서 한 3년 차쯤에 꽃가루가 발병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꽃가루 심하셨던 것 같은데? 꽃가루 유망주긴 하죠, 사실. 예, 제가 3년 차에 딱 발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번 달에 일본에 출장을 왔는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시작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멀쩡했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드럭스토어 뛰어가서 약 사고 그 칙칙이 있잖아요. 코에 뿌리는 거. 저 그게 없으면 아예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러고 안약 사고 아이봉 사고 해서 오자마자 한 4, 5천에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안 나아가지고 한국 가서도 비염 치료를 추가로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한국 가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정말 3월이 너무 괴롭습니다. 전 그래서 처음에 일본 왔을 때 이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을 이해 못했거든요. 연중? 근데 이게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마스크가 내가 유일하게 호흡할 수 있는 창구인 거야.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항상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좀 어려 보이고 싶어서 쓰시는 경우도 좀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뭐 좀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네,
여러분 꽃가루 조심하십시오. 정말 이거 다른 질문이긴 한데, 질문이라고 하긴 좀 웃기긴 한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래도 꽃가루는 봄만이고, 근데 저는 가을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환절기일 때뿐이고, 그거 이외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꽃가루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괴롭지만 근데 저도 그렇게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도 이렇게 일본 와서 뭘 자꾸 하는 게 그냥 그만큼의 기회를 정말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구가 그냥 2배만 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범주도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다치마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다는. 오늘은 가스라이팅 안 하시네요. 파이팅 하시고, 저희도 스킬 있고 커뮤니케이션 잘하시는 분들 모토메 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기 또 빠지면 섭섭하죠. 네. 벌써 거의 1시간 가까이 저희 막 떠들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중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주재원을 나가는 거는 기한이 있는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했을 때 일본에서 계속 있으실 예정인지 아니면은 뭐 귀국일 좀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제3국을 가고 싶다든지 좀 앞으로의 좀 계획이 좀 궁금한데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완전 귀국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본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시차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한국은 가고 싶을 때 진짜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제 반대로 주재원이나 아니면 해외 출장 같은 걸로는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이 아닌 제3국가에 가가지고 또 경험을 하면서 조금 지금보다 더 성장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제 자신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튼 그 역마살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까투스럽긴 할 것 같은데 중간중간 계속 뭔가 새로운 환경에 좀 노출이 되어야 좀 생기를 얻는 그런 타입이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좀 약간 마무리 멘트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일본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문과생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 저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거고 한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정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힘들기도 하지만 약간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언제 도쿄 중심가에 있거나 아니면 뭐 직장이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부터 새로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는 이제 고객이랑 제안을 한다거나 사내분들이랑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하는 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도전을 해보시는 건 정말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취업은 정말 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온다 그랬나? 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전제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이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복수의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일본에서 새로운 생활 시작하실 수 있는 동료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 멘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번 화에 태호님도 그랬지만은 그 하는 만큼 나온다라는 표현을 꼭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성공 사례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하는 만큼 해서 이제 복수로 이제 받고 넘어오시면 워낙 많으시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자진 납세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마지막 멘트를 부탁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15분 저희가 잔업을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린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다 해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화도 저를 좀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중훈님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열의, 그리고 일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느낀 이제 중훈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항상 도전하시는 분.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것과 새로운 도전에서 이제 일본 생활, 그리고 일에 대한 이제 원동력을 가져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는 이제 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긴 한데, 중훈님한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느끼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한테 있어서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1인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서 좀 학생 때는 못했던 뭐 가족들한테 선물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거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는 게 또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은 그냥 재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우님이 생각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을 해나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저는 1인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질문은 좀 짧아서 좋았죠? 오늘 2.5인분 정도 하신 것 같긴 한데 여튼 예, 저번과 같은 이제 잔업의 불상사는 없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이제 중호님 이렇게 모셨었고요.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저희 나이대가 이제 슬슬 젊은이와 아저씨의 경계에 있는 좀 그런 거여가지고 저희 마무리 인사로 저번에 기억나세요? 저희 어떻게 했었는지? 아, 이거 행복하세요는 아니고 부자 되세요 였던가? 부자 됩시다였나? 부자 되세요. 제대로 좀 봐주시죠. 저희 사실 막 예,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화에도 꼭 뵙기를 바라며 사요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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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말이 잡다 말고 다친 말이 본편에도 나와주세요.